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가격 경쟁이 반도체 영웅들 간의 입씨름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가격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이 어떤 제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격은 결국 경쟁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유독 더 어려운 이유는 이 반도체가 최첨단 기술 산업이면서도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기에 자본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돼야 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가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일전에 인텔의 펩 겔싱어와 엔비디아의 젠슨 한 간의 설전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텔의 겔싱어가 인텔 이노베이션 데이를 통해서 무어의 법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무어의 법칙은 이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대신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겔싱어가 이 말을 한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전에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무어의 법칙은 완전히 끝났다며 비슷한 비용으로 2배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옛말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겔싱어가 반박한 것입니다. 이 겔싱어는 젠슨항이 무어의 법칙을 소환한 것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RTX 40 시리즈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비호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며 인텔의 GPU는 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인텔은 무려 21년 만에 그 독립형 GPU 시장에 재진출했었는데요. 시장의 예측과 달리 하이엔드 제품 대신에 미들급 GPU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지 말고 인텔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의 욕망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어의 법칙을 명분으로 한 공방전에 AMD도 참전했는데요. AMD는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MD도 무어의 법칙이 아직 수년간 더 가능하다는 쪽에 섰습니다. 리사수 CEO가 직접 나와서 한 발언은 아니고 CTO 발언입니다. 하지만 리사수 생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AMD CTO는 무어의 법칙이 향후 6년에서 8년 정도는 더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플릿 이란 제작 방식이 무어의 법칙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즉 무어의 법칙이 구현 가능한가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가격 공방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술 공방전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치플릿 제작 방식은 MCM 멀티칩 모듈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칩 하나로 모든 구성을 조합한 단일 칩 구조, 즉 모노리식이 아니라 칩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드는 멀티칩 모듈이라는 뜻입니다. AMD의 RX 7800 GPU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RX 7800 GPU 같은 경우는 5나노와 6나노로 나눠서 다이를 만들어 합치는 구조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5나노로 만드는 그래픽 컴퓨팅 다이는 TSMC 5나노로 갖고 멀티 캐시 다이는 6나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제작 가격이 더 싸지게 되는 것이죠. 비싼 노드에서 한 번에 모든 칩을 다 만드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각기 다른 노드로 칩을 별도로 다시 한번 만들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이 크기가 600제곱밀리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칩 안에 그래픽 처리 클러스터, 메모리,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캐시 메모리, 각종 잡동사니 등 모든 것을 우겨놓고 값비싼 M4 노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TSMC는 지난 2년 새 웨이퍼 제작 가격을 지나치게 올렸는데요. 이 팹리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격 상승을 통보했고 엔비디아의 경우는 TSMC와 삼성을 왔다 갔다 한 처신 때문에 애플처럼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삼성 암페어 GPU는 삼성 8나노에서 만들었었죠. 이 외신에서는 엔비디아가 TSMC의 5나노 공정을 잡기 위해서 거액의 예치금을 TSMC의 선지급금 형태로 지급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RTX 40 시리즈 제품 가격 상승에 틀림없이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AMD CTO 발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치플릿 제작 방식은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혁신을 지속시킬 것이며 무어의 법칙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는 이 치플릿이란 제작 방식, MCM 제작 방식과
패키징 방식을 통해서 무어의 법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갤싱어도 그 칩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혈안인데요.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는 인텔 CPU 중에서 최초로 그 하이브리드 코어를 채택했었습니다. 그 랩터 CPU도 마찬가지로 이 코어를 적용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코어는 이 고성능 퍼포먼스 코어와 저효율, 고효율, 에피션트 코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처리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은 퍼포먼스 코어가 맡고 단순 처리나 명령어 등은 에피션트 코어가 따로 맡아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 전반의 소비 전력 대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CPU는 이미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RM 기반 AP의 빅리틀이란 구조로 적용되어 있는데 인텔이 이걸 자신의 CPU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코어 때문에 인텔은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비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력 효율을 좋게 만들고 다이 사이즈를 이전보다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팹리스들은 첨단 노드 적용과 제작 가격의 급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값비싼 최첨단 노드 적용을 통해서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급격히 높아진 제작 가격을 낮출 묘안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그 해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소홀히 하는 순간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인텔이 이런 궤도를 따라 지금의 위상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분발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삼성의 장점은 저렴한 수주 가격 대비 가성비 높은 공정에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확보 경쟁에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암페어 GPU의 파트너로 삼성 파운드리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게 주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버리고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시 TSMC로 옮겼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팹리스로서는 첨단 노드 적용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플도 3나노 적용을 점점 미루고 있고 유력 매체에서는 애플의 첫 3나노 칩이 내년 가을은 돼야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TSMC 대안으로서 삼성이 고객을 유치하기에는 첨단 노드 적용에 대한 부담감이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 아직 그 파운드리에서만큼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에 대한 숱한 수율 논란이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메우고 레퍼런스를 착실히 쌓아 나갈 수 있어야 삼성의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인텔이 됐든 그 AMD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 무어의 법칙을 최선두에서 관철해 왔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미세공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고 무어의 법칙도 재조명 받는 날이 조만간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칩 경쟁은 기술 경쟁이고 여기에는 가격을 더 싸게 만들면서도 칩 성능은 더 뛰어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절박감, 그 욕망이 자리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